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그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 대한 이제 질문들이 그동안 많이 받았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형이 아니고 그 집행을 이제 유예하는 것이죠. 이러한 기간 중에 이제 음주운전을 했을 때 이것인데, 이거는 이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라고 하는 그 현재의 그 전에 그 범해진 그 범죄에 대한 그 형사 처벌이 다른 범죄로 인해서 집행유예였을 때, 그러니까 음주운전이 아닌 전혀 다른 범죄, 뭐 절도라든가 뭐 상해라든가 그러한 다른 범죄로 인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별개의 범죄, 음주운전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것인데, 이거를 좀 엄격하게 본다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라면 좀 더 자중을 하면서 좀 더 유의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집행유예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좀 더 유의하면서 그 기간을 이제 지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기간 중에 또 다른 형사처벌이 대상이 되는 음주운전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법리적으로요,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다른 범죄로 인해서 원칙적으로 그 이후에 행해진 범죄에 대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불가능합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면 이 음주운전 건에 대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면 남는 것은 징역형의 실형 아니면 벌금형이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통의 경우에는 이 음주운전이 초범이고, 특히 초범이고 그 전에 있었던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원인이 되는 그 범죄가 음주운전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전혀 별개의 다른 범죄이기 때문에 징역형의 실형보다는 벌금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거를 바꾸어 설명하면, 전혀 다른 범죄로 인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이번 처음 음주운전을 했는데 단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해졌다는 이유만으로 이 음주운전 건에 대해서 벌금형을 하지 않는다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얘기인데, 그러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가 확정이 되면 그 전에 유예되었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예를 들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선고를 받았었다면 원래는 징역 1년인데 2년 동안 유예를 하겠다, 봐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효력이 상실돼 가지고 앞에 있었던 징역형의 1년이 플러스가 돼버리거든요. 이번에 그 음주에 대해서 실형을 받아버리면, 그러면 음주운전 건에 대해서 만약에 징역 6개월 이렇게 받았다 라고 하면 그 전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기간 2년 이렇게 했는데 징역 1년이 복역이 된다는 얘기예요. 집행유예 효력은 이제 효력은 이제 상실되고, 그럼 1년 더하기 1년 더하기 6개월 해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이제 복역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과연 그것이 과연 합리적이냐라는 것은 좀 어쨌든 이건 재판부에서 판단할 부분인데요. 근데 다른 범죄로 인해서 이번에 음주운전을 했다라고 하면 징역형의 실형 가능성은 희박하고 벌금형이 대부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벌금형을 받을 때도 일반적인 음주운전이 초범이다, 다른 징역형의 집행유예 원래의 전과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전과가 없다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검사가 약식 기소로 해서 판사가 약식 명령에 의해서 벌금형을 선고하고 검찰에서 벌금을 하라고 통지가 오면 그 벌금을 완납하면 모든 형사 절차가 끝납니다. 판사, 검사 얼굴도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죠. 이게 약식 절차입니다. 서류로만 판단하는 거죠. 근데 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기 때문에 공판 절차를 거칠 수는 있습니다. 검사가 구공판을 청구한다거나, 그러니까 그 정식재판이죠, 청구를 한다거나, 또 검사가 설사 약식으로 기소하더라도 이제 판사가 공판하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공판 절차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법원에 출석해서 판사, 검사 얼굴을 보면서 재판을 받아서 이제 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벌금형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실형은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라고 하는 것이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라고 하면, 이번에 그 기간 중에 또 음주운전을 했다 그러면 동종의 범죄잖아요.
이게 전에 몇 번에 의해서 또는 한 번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뭐 사고가 이렇게 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해가지고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기간인데 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일한 범죄를 다시 범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법리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그 기간에는 집행유예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벌금형하고 징역형의 실형이 있을 것인데 동일 범죄인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좀 봐준 건데 실형 선고를 안 하고 그 기간 중에 자중을 하고 유예해야 되는데 동일 음주운전을 해버리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봐야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썼던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효력이 상실되고 여기에서 음주운전건에 대해서 만약에 징역형의 6개월 받았다 그러면 앞에 거 합산해 가지고 같이 부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러한 형사 절차와 전혀 별개로 면허 취소 플러스 면허 취소 결격 기간 1년을 부과받게 됩니다. 이 초범인 경우에. 그리고 이제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는 이제 6개월 후에 취득할 수가 있고 행정처분은 이제 면허 취소 1년이란 거죠.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제 면허 취소 플러스 면허 취소 결격 기간 1년이 대상이 되고 이거는 그 면허 취소 결격 기간 1년이 경과하고 다음에 도로교통공단에서 특별교통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 면허를 뭐 영구히 박탈하는 그런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면허는 이제 이러한 결격 기간이 경과하고 나서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한 케이스는 그 전 범죄가 동일한 범죄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상당히 좀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대댓글이나 별도 영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